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실무 매뉴얼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서 나무병원의 업역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전에도 나왔고 그랬는데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2024년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실무 매뉴얼. 그러니까 이거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 쓴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나무병원, 나무의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나무병원, 나무의사들이 앞으로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사례를 보시면은요, 현지조사에서 보면은요, 표준지 조사하고 생장, 그 다음에 활력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기본조사, 그래서 생장 있죠. 수고나 흉고 같은 것. 그 다음에 활력도가 있습니다. 건강도, 수목의 건강도라든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편익적인 그러한 시설이나 이러한 것들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러한 모양들을 전부 다 보고서로 작성을 하는 것이 이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는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러한 일들 보면요, 우리가 뭐 수목 생장과 관련된 것 나무의사들 나무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수목 건강과 관련된 것, 이러한 것들도 지금 나무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수목 건강, 활력도라는 거는 수목 진단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대기 건강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회 편익적인 그런 사회 경제적 편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은요, 이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습득이 된다면은 매뉴얼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고 관련된 것, 특히 수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도시숲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숲의 건강성을 우리가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나무의사, 나무병원이 가장 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계열을 보시면은요, 건강한 도시숲의 유지 관리를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가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러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기준 고시 내 관리지표에 대한 평가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도시숲 관리를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 도시지역의 도시숲 변화상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및 도시숲 조성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나무의사, 나무병원은 항상 어떠한 사후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고 진단하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늦은 거죠. 이게 앞서서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또는 평가해야 될 것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으로는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체계를 보면은요, 일단 산림청장은 본 사업의 사업 총괄, 예산 확보, 행정 처리 지원 등에 대해 총괄한다. 산림청에서 예산을
이제 만들고요. 산림과학원은 매뉴얼, 이제 만든 게 아까 그 매뉴얼입니다. 교육을 수행하고, 국립수목원은 도시숲지원센터로 본 사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지자체는 본 사업의 주관 기업으로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숲을 평가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문 조사기관은 표본점 현지조사 업무와 보고 등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병원이 앞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여기죠. 조사, 전문 조사기관 이 안에 포함이 좀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도를 보면은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그 다음에 국립세종수목원, 그 다음에 지자체 아래에 있는 이 전문조사기관, 수행기관 안에 나무병원이 포함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도시숲이라는 건 생활권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진단은 전부 다 나무병원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지 조사 개요입니다.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계 건강 활력도, 생물 다양성, 사회 경제적 편익, 유지 관리.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활력도, 수간, 형질, 고사율, 수간 건강과 관련된 것 전부 다 하는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무의사, 나무병원이죠. 그 다음에 대기건강 5종과 관련된 거는 사실 기본 자료가 전부 다 조사를 하면은 나올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요. 근데 종다양성이나 식이수종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나무의사들이 시험 볼 때도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초하루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 토양 다짐, 토양색, 여기도 보시면요, 토양과 관련된 것 전부 다 보면은 뭡니까? 나무의사 시험 과목에 나와 있는 그런 항목들이 많죠. 중복되고 있죠. 레크레이션, 경관, 캐노피, 그 다음에 꽃가루 알레르기 유발 정도, 이러한 것들도 관련 자료를 문헌을 참고를 한다면은 사실은 나무의사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 협력, 이러한 것들은 일반 생활 민간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나무병원 나무의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 수목관리, 기존에 있는 수목관리와 자연체계 방지관리, 그 다음에 재활용,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나무의사 나무병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무병원에서 좀 이루어져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평가 항목 중에서 가로수, 평가 지표별 평가 항목 측정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가로수도 있고 도시숲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숲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가로수의 기능을 평가한다, 이런 거는요, 활력도, 다양성, 경제적 가치 전부 다 하는데 아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표가 있고 항목이 있죠.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기준표들을 전부 다 매뉴얼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 반면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건 나무 활력도라든지 가장 중요한 나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나무병원, 나무의사가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수 일반 현황 조사 및 평가 지표별 평가 항목 측정 평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 수목 활력도, 자 여기 보시면은 수간, 수피, 가지, 옆, 피해 및 고사지 수간의 10% 미만. 자 이렇게 뭐 몇 퍼센트 미만인지 이런 거 누가 더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을까요? 또 고사 혹은 고사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활력도에 관련된 고사와 관련된 부분을 명시해 놨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왜 발생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 없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관리 부분에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나무의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고사율을 조사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고사가 왜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지,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수 부분 본에서는요, 수목 활력도, 수간 경급, 그 다음에 형질 경급, 뭐 여기 보면은요, 수간이 곧고 분지가 없으며 상춘 및 상흔 및 부패가 없는 그러한 잇목, 나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점수를 매기면은 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측정 평가표가 전부 다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평가 지표별, 평가 항목, 측정평가 조사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다양성 같은 경우에도요. 6종, 1종부터 6종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존 피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오존 피해 증상, 네, 나무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 다음에 기후 적합성, 네, 이 기후 적합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반 산림이 아니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지역에 있는 나무사, 나무병원에서 수행이 가능한 거죠. 토양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변 녹지와의 연결성이라든지 뭐 이런 조사 항목들이 전부 다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 평가조사표 다 있어요. 배수, 토양 다짐, 레크레이션, 경관, 수관, 울패도, 꽃가루, 알레르기,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나무의 상태를 어떻게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가 주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시숲이잖아요. 기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체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나무의사, 나무병원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면은 점점 일거리가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있습니다. 관리계획,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지역 협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공존할 수 있는 나무의사들이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 다음에 자연재해 방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표를 맞춰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것들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매뉴얼이 올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있던 거에서 새로운 항목이나 이러한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누가 수행하는가,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입찰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가장 최근의 건데요. 도시숲 등의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용역입니다. 네, 어떤 하나의 지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 배치, 선정 및 관리지표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착수일은 210일, 그 다음 예정 금액은 1억 6,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 자격으로 누가 있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 참가 입찰 자격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 용역업, 네, 등록을 구비한 자 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항 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장이 지정한 도시숲 지원센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은 산림기술 용역업이나 그 다음에 도시숲 지원센터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전부 다 생활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산림기술 용역업이라는 거는 사실 산림과 관련된 곳에서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산림기술 용역업이 아니라 나무병원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할 것 같고요. 이러한 곳에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도시숲 지원센터로 추가가 됐거든요. 나무병원도 여기에 추가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업역이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무를 건강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사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무의사, 나무병원이 할 수 있는 건 다 사후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나무의사로서 나무를 좀 더 건강하고 좋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용역에 참여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개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업적인 그러한 내용으로만 삼게 되면은 이거 1억짜리 용역이네, 이게 아니라 이러한 걸 통해서 나무의사들이 진짜 나무를 좀 더 좋게 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의사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 안 좋은 것들만 다루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노하우를 사전에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도시숲 등의 관리 지표 및 측정평가 용역을 나무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도시숲과 관련된 건데 산림기술사 용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생활권, 우리가 산림청에서도 수목 진료와 관련된 것들을 나눌 때 사실 산림과 생활권을 조금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산림과 관련된 거는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로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생활권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나무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래서 도시숲과 관련된 것에 나무병원이 참여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런 권한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힘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면서, 참고로 이러한 매뉴얼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면은 실제 나무를 관리하거나 조사를 할 때도 객관적인 기준치로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F 자료가 산림청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검색하시면은 제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용역에도 나무병원이 꼭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나무병원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